네, 오늘은 그 3-3절 헐미션 연산자의 고유 함수 eigenfunctions of a Hermitian operator라는 건데, 헐미션 연산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물리량은 우리가 이제 헐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걸로 다 표현이 된다고 해서, 그런 헐미션 오퍼레이터를 어떤 웨이브 펑션에 액팅을 시켜주면 우리가 얻는 아이겐 밸류가 이제 헐미션 연산자로부터 얻은 그 아이겐 밸류가 물리적인 양이다, 물리량이다. 뭐 헐미션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 운동량 연산자,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와 운동량들을 다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헐미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3장에 배우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벡터로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1장하고 2장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수학적으로 좀 다른 기법을 써가지고 추상적인 선형대수를 써서 그 기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iscrete spectral cas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불연속적인 경우, 그러니까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인 경우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시스템을 뭘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우물의 1차원 무한우물에 갇혀 있는 입자의 뭐 에너지 고유 함수, 에너지 고유값,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게 다 그 퀀타일 양자화 된다고 했잖아요. 또 뭐 있죠? 무한우물하고 비슷한 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진동자에 갇혀 있는 조화진동자에 갇혀 있는 입자, 조화진동 시스템에 갇혀 있는 입자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도 역시 디스크리트 스펙트라,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래서 그럴 때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 고유 함수는 다 규격화가 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다 수직 조건도 만족하고 규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functions are normalizable. 규격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normalizable은 규격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이 만족해주는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가 만족해주는 그 정리가 있는데, 그 이제 정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theorem 1, 정리 1은 eigenvalues of a Hermitian operator are real. 헐미션 연산자의 고유값은 실수이다. eigenvalues of a Hermitian operator are real. 내가 그러면은 헐미션 연산자의 고유값이 실수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느냐?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오퍼레이터 Q가 있고, 그 다음에 그 Q의 아이겐 펑션 고유 함수가 F가 있어요. 그래서 이 F가 만족하는 고유값 방정식이 Q hat F는 QF. 그래서 만약에 Q가 헐미션 오퍼레이터면 이제 그때 아이겐 밸류 스몰 q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뭘 그리냐 하면, 그냥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F는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입자의 에너지 고유 함수 psi n을 생각하시면 되고, Q햇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H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Q는 뭐죠? 에너지 아이겐 밸류 EN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Q햇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은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만족을 하는데, 제가 이 Q햇의 expectation value, 이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려면 F, Q hat F의 inner product, 우리가 내죠. 브라켓을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Q hat의 expectation value를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특징은 Q hat이 이런 cat state에 놓일 수도 있지만 불화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불화로 갈 때는 헐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dagger, Q dagger로 가야 되지만, Q가 헐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Q가 그 캣에 있거나 브라에 있거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주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헐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좌변은 Q hat F는 어떻게 된다 했죠? 스몰 q 아이겐 밸류로 나타내주면 그냥 QF로 주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Q hat F는 그냥 QF, 스몰 QF가 되겠죠. 뭐
그죠? 좌변하고 우변이 다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 아이겐밸류가 오른쪽에 그 cat 스테이 있을 때의 q는 바깥으로 브라켓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그냥 빠져나오지만 이 그 저 우변에 있는 q가 브라 스테이 있을 때 브라 스테이 있을 때는 그 브라켓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복소수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q가 cat에 있을 때는 그냥 빠져나오고 q가 bra에 있을 때는 켤레복소수로 빠져나와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계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f, q, f를 그 펑션으로 나타내지만 펑셔널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bra state, bra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래서 f, bra에 있는 f는 f 스타, 그 다음에 cat에 있는 놈은 그냥 스타가 없는 그냥 원래 함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f, q, f를 적분 형태로 나타내지만 f 스타, q, f가 되고 이때 q는 위열이니까는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f 스타 f는 그 자체가 브라켓이니까 q times ff 브라켓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q라고 하는 스몰 q가 cat에 있으면 그냥 q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q가 만약에 bra에 있을 때를 적분 형태로 나타내주면 qf 하고 f의 브라켓은 쓰면 어떻게 되죠? qf가 bra에 있으니까 qf 자체가 켤레복소수를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qf 스타 f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함수로 그 적분 형태로 나타내주면 그리고 당연히 qf의 켤레복소수를 취해줬으니까 이 파란색의 q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q 스타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q 스타, f 스타 하고 f의 적분.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된 거죠? q 스타 times ff 브라켓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q가 bra에 있을 때 하고 q가 cat에 있을 때는 그 넘버가 컴플렉스 넘버가 빠져나오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놈이 같아야 되잖아요.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두 놈이 FF는 0이 아니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두 놈이 같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죠? Q가 Q 스타가 되면 됩니다. 함수 자체가 0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Q가 Q 스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놈 자체가 실수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Q is real. 그래서 Q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항상 실수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theorem 2는 뭐냐 하면 eigenfunctions belonging to distinct eigenvalues are orthogonal. 서로 구별되는 고유값에 속하는 고유함수는 서로 구별되는 고유값에 속하는 고유함수는 수직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 고유함수는 수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입자의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에너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H 사인은 E 사이를 풀어주면 예를 들면 바닥 상태의 에너지하고 1차 여기 상태의 에너지가 같습니까? 서로 다르죠? 서로 구별되는 아이겐 밸류야. 그러면 그 바닥 상태의 고유 함수하고 1차 여기 상태의 고유 함수는 수직입니까? 수직이라고 했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theorem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럼 그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냥 포멀하게 추상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느냐? 선형대수는 그걸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f하고 g라고 하는 고유 함수가 있어. 예를 그 바닥상 그 무한우물에서 psi1하고 psi1하고 psi2 바닥 상태 f를 뭐 바닥 상태의 고유 함수, g를 1차 여기 상태의 고유 함수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q라고 하는 건 해밀토니안의 오퍼레이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하고 g라고 하는 고유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고유 함수는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qf는 qf를 그 다음 q hat g는 q 프라임 g를 근데 고유값이 서로 달라. q하고 q 프라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
두 고유 함수 f하고 g가 있어요. 이 f하고 g가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theorem 1에서 증명을 했듯이 이제 f, q, hat, g를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q, hat, g라고 하는 그 펑션에 f를 그 inner product 내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f, q, hat, g는 마찬가지로 q, hat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헐미션이기 때문에 얘가 캣에 붙을 수도 있고 브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브라로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뭐하고 같죠? q, hat, f, g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 캣하고 브라를 자유스럽게 넘나들 수 있어요. 이게 헐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q hat g는 q 프라임 g니까 q 프라임이 캣에 있을 때는 그냥 빠져나오면 돼서 q 프라임 fg가 되고 우변은 q 스타로 원래 빠져나와서 q 스타 fg가 돼야 되는데 theorem 1에서 정리 1에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고유 값은 항상 실수라고 했죠. 그래서 q 스타하고 q는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q times fg, 브라켓 fg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q 프라임 fg하고 qfg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q하고 q 프라임이 서로 다르죠? q하고 q 프라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야? q하고 q 프라임이 다르니까 fg는 어떻게 되면 돼요? 유일한 방법은 이게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 좌우변이 같지. 왜냐하면 FG가 같으면 0이 아니면 Q하고 Q 프라임이 다르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 두 고유함수 FG는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axiom이라고 하는 게 공리, 수학적으로 이제 공리인데, 그러니까 the eigenfunctions of an observable operator, 측정 가능한 연산자,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는 측정 가능한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오퍼레이터는 헐미션 오퍼레이터라는 얘기고 관측 가능한 오퍼레이터,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eigenfunctions, 고유 함수들은 they are complete,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 complete는 완전하다는 얘기인데 완전하다는 얘기는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어떤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그 고유값 방정식의 해인 고유 함수들은 뭐라고 했죠? 고전역학에서 그렇죠.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단위 벡터를 다 찾아준 거야. 그러니까 고유함 아이겐 펑션은 그 고전역학에서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단위 벡터를 다 찾아주고 실제 일반적인 파동함수는 그러한 단위 벡터들의 중첩된 상태로 나타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단위 벡터를 스페이스를 다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찾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고유값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단위 벡터를 다 찾아준 게 f sub n, 여기서는 이제 f sub n이라고 나타내주는 게 이게 이제 단위 벡터의 이게 아이겐 펑션 f of n이에요. 이런 놈들로 모든 펑션은 다 중첩된 단위 벡터에 중첩된 상태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완전성입니다. 단위 벡터를 다 찾아줬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에서 x, i hat 하고 j hat만 찾아주면은 완전하게 찾아준 게 아니잖아요. x, i, j를 다 찾아준 게 완전하게 다 찾아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놈들로 일반적인 벡터는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듯이 우리가 고유 함수를 다 찾아주면 일반적인 펑션은 이러한 고유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준다고 하는 게 이 지금 엑시엄이 공리가 나타내주는 고유 함수들의 완전성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이러한 놈들의 선형조합, 썸메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예를 들면 양자화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스펙트럼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연속적인 값을 가져도 된다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continuous spectral case,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그 시스템이 자유입자예요. 그러한 자유입자에서 우리가 배운 레슨이 뭐냐면 그때 그 구한 아이겐 펑션은 규격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규격화 가능하지 않다고 했죠. 아이겐 functions are not normalizable. 그래서 그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경우,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구한 아이겐 펑션도 고유 함수들은 규격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에서 고유 값은 실수 값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증명을 해줬고, 그래서 리얼리티가 실수, 고유 값은 실수를 갖고, orthogonality, 직교성, 서로 다른 그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펑션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직교성도 만족을 합니다. 규격화는 안 되지만 수직성은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직교성은. 그리고 completeness,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이겐 펑션을 다 찾아주면 그놈들이 기저 벡터, 단위 벡터, 고전 역학에서 단위 벡터를 다 찾아준 것 같은 역할을 해서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그러한 기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게 completeness, 완전성의 의미인데 그런 완전성도 만족을 합니다. 한 가지 그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discrete 스펙트럼인 경우하고 다른 특징은 뭐냐면 파동함수 자체가, 고유함수 자체가 규격화되지 않는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example 2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find the eigenfunctions and eigenvalues of the momentum operator.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가 i분의 h바 ddx인데 이 운동량 연산자의 고유함수하고 고유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낼게요. 나중에 시험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운동량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구하려면 그 운동량 연산자의 고유함수를 fp,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를 그냥 p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놈이 만족해주는 고유값 방정식이 p hat fp는 pfp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fp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p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멘텀 그 아이겐밸류는 p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고유함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풀어보면 p hat은 i분의 h바 ddx니까 이걸 오퍼레이터를 미분 연산자로 나타내주면 i분의 h바 dfp dx는 pf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p는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넘버입니다. 넘버 그냥 아이겐밸류는 항상 숫자잖아. 그래서 real number 실수야 실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려면 fp는 fp끼리 나머지는 다 저기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fp는 그 왼쪽으로 다 묶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dfp는 h바분의 i의 p times d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fp는 f끼리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모멘텀 p는 x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니까 dx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 좌변은 fp분의 dfp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로그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lnp는 h바분의 ipx dx 그냥 컨스탄트를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x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적분상수 c 같은 게 나오겠죠. 내가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그런 게 나올 테고 내가 이거를 양변에 지수를 취해주면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지수함수를 취해주면 익스포넨셜 로그 펑션은 뭐냐면 익스포넨셜 로그는 그냥 그 펑션 자체죠. 그럼 얘는 f가 튀어나올 테고 그래서 f는 익스포넨셜 h바분의 ipx 곱하기 익스포넨셜 c 뭐 이렇게 될 텐데 익스포넨셜 c는 어차피 컨스탄트가 되니까 그 익스포넨셜 c는 그냥 내가 a라고 둘게요. 어차피 미지수 저기 unknown number니까 이게 규격화 상수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은 exponential ipx over h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 파티클 솔루션이야. 자유롭게 그 포텐셜이 없는 자유 공간에서 진행하는 입자의 파동 함수를 운동량 고유 함수를 적으면 exponential ipx over h바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한 운동량의 고유 함수는 규격화가 가능하냐? 규격화가 가능한 거를 보려면 f 스타 p 프라임하고 fp를 내적을 시키면 되는데, 그 이제 그걸 그 적분 형태로 나타내지면 f 스타 p 프라임 fp dx를 모든 구간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때 p하고 p 프라임을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로 이제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 스퀘어 타임스 f 스타는 켤레 복소수니까 여기는 그 스타에는 마이너스 ip 프라임 x 오버 h 바가 되고, p는 그냥 플러스 ipx 오버 h 바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지수함수의 익스포넨셜의 부호가. 그래서 얘가 익스포넨셜 ip 마이너스 p 프라임 x 오버 h 바 dx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수리물리를 충실히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요 지수함수 exponential ipx over h 바를 적분하는 건 델타 펑션입니다. 이게 수리물리 책에 보면 델타 함수를 보면 델타 함수의 정의가 델타 of p는 1 over 2파이 hbar분의 exponential ipx over hbar을 x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모든 구간에서 적분해준 놈을 이게 exponential free particle exponential ipx over hbar을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델타 펑션이 돼요. 그럼 p에 대해서 적분해줘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델타 of 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델타 펑션, 이게 바로 이걸 적분해주면 델타 함수가 나옵니다. 델타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리에는 지금 p 대신에 p 마이너스 p 프라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컨스탄트가 있으니까 2파이 h 바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 결과는 절대값 a 제곱에 2파이 h 바 곱하기 델타 p 마이너스 p 프라임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델타 p 마이너스 p 프라임을 보면 p하고 p 프라임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p하고 p 프라임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델타 펑션의 특징은 p하고 p 프라임이 같으면 이게 무한대가 되고, p하고 p 프라임이 다르면 0이 되는, 그러니까 요 그 안에 있는 놈을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 p하고 p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델타 펑션이 무한대로 가고, 요 아규먼트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그냥 다 0인, 그게 델타 펑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운동량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의 규격화 조건을 보면 p하고 p 프라임이 서로 같으면 이게 발산을 해버려. 그래서 발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not normalizable, 내가 규격화가 안 되는구나, 규격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규격화는 안 되지만 p하고 p 프라임이 서로 다르면 얘는 올사고널하네, 서로 수직이네, 수직 조건은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저블 하진 않지만 직교성은 만족한다.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인 경우에도 직교성은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하고 다른 경우에요. 우리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인 경우는 그냥 이걸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불연속적인 스펙트럼도 뭐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입자의 그 아이겐 펑션을 푸사이 n이라고 하면 푸사이 m하고 푸사이 n 스타를 내적해주면 m하고 n이 같으면 뭐 1, m하고 n이 다르면 0, 이런 거 배웠죠?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델타 펑션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델타 펑션은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고,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델타 펑션은 크로네커 델타라고 얘기해요. 델타 mn에서 m하고 n이 같으면 1, m하고 n이 다르면 0.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직교성 0이면은 서로 수직하다는 얘기고 1이면은 규격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시스템에서의 고유 함수는 이렇게 수직하면서 규격화가 가능한 조건을 다 만족해주는 반면에,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시스템에서의 그 아이겐 펑션 고유 함수들은 직교성, 수직성은 만족해주지만
그 규격화는 만족해주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P is not normalizable but satisfies the orthogonality. FP는 그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그 고유함수는 규격화는 불가능하지만 수직성, 직교성은 만족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트릭을 써서 우리가 그럼 A라고 하는 놈은 규격화 상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규격화 상수를 계산해 주려면 이게 규격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서 규격화는 가능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A라고 하는 놈을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분의 1로 이렇게 놓으면 이 식에서 A를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h바로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은 규격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파동함수는 FP는 아이겐 펑션 고유함수는 루트 2파이 h바분의 1의 익스포넨셜 IPX 오버 h바가 되고 그 다음에 규격화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FP 프라임 FP의 브라켓은 FP 프라임 스타 FP dx가 되고 이 값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크로네커 델타 mn이 아니고 그냥 델타 p 마이너스 p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규격화 상수를 요렇게 우리가 정해주고 대신에 FP가 만족해주는 규격화 조건은 크로네커 델타가 아니고 요 디렉 델타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연속적인 스펙트럼인 경우에도 고유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고유함수를 구한 놈이 규격화는 가능하지 않지만 이 디렉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규격화는 불가능해서 발산하지만 수직한 직교성은 우리가 만족해 준다고 했고 이 운동량 연산자의 고유함수도 고유값도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준다고 했고 마지막 조건이 뭐였죠? 완전성, completeness relation, 완전성. 그럼 우리가 FP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제 베이시스를 다 찾아줬다는 얘기, 기저 벡터를 다 찾아줬으면 일반적인 펑션은 이러한 기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주는데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eigen functions are complete, 이게 완전성. 고유함수는 완전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어떤 펑션, 스퀘어 인티그랄은 적분 가능한 함수,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항상 적분 가능한 함수만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분 가능한 함수는 이러한 고유 함수들의 중첩된 상태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fx는 sum over p, fp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썸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적분을 해주는 거는 이렇게 CP라고 하는 요 개수, 확장계, expansion coefficient라고 하는 CP를 넣어줘서 운동량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는 게 중첩된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게 4장에서 프리 파리클을 할 때 웨이브 패킷 계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이미. 그래서 이 CP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는 expansion coefficient가 CN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constant지만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는 constant가 아니고 그 모멘텀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게 발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FP 자체는 규격화가 안 되지만 이걸 패킷으로 만들면 웨이브 패킷은 규격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규격화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C가 expansion coefficient가 모멘텀 디펜던트 해야 되고 이 CP가 결국은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하고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알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렇게 FP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그 루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루트 FP는 루트 2파이 h바분의 익스포넨셜 IPX 오버 h바 이게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네요.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P를 계산을 해주면 그 CP는 어떻게 되죠? 이게 again 다시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분의 1에 f of x 익스포넨셜 얘는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그 운동량 공간에서의
요거 CP는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 f of x는 포지션 스페이스, 위치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니까 그거에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CP는 1 over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분의 f of x exponential 마이너스 ipx over h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놈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px 여기서 그 fp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주면 요 지수함수가 마이너스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 부분이 바로 fp 스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fp 스타의 f of x dx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내가 요거를 직접 요 식에서 직접 CP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참고로 한번 요 식을 가지고 그 참고로 CP를 계산을 하려면 양변에다가 요 식의 양변에 FP'을 곱해주고 P' 스타를 곱해주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 양변을. 그러면 좌변은 FP' 스타 F of X를 X에 대해서 적분해준 거고 여기에도 FP' 스타를 곱해주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니까 여기는 우변은 이중적분이 되겠죠. 그럼 CP에 FP' 스타 FP dx dp 그러니까 X에도 포지션에 대한 적분, 모멘텀에 대한 적분, 이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는 x의 함수니까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버리면 요 놈은 by definition 이게 델타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cp의 델타 p-p'이 되고 델타 p-p' 곱하기 cp를 p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p가 p'일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델타 펑션하고 그 같이 결합된 펑션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죠? 이 결과는 C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P'은 FP' 스타 F를 X에 대해 적분해 준 거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P를 넣던 P'을 넣던 그 이제 일종의 더미 베어리블이기 때문에 CP는 내어서 CP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해 주려면 FP 스타를 그 펑션 중첩된 상태에 곱해주고 그걸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게 결론적으로 이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그 수업을 하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 테니까 제가 여기다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하고 갈게요. 이게 지금 여기를 다 해줘야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꿔놨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generalized statistical interpretation 일반화된 통계적인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